안녕하세요. 아빠가 된 전업 투자자입니다. 매매 일지만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위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날 장중 점심으로 먹었던 것은 서브웨이 토시비프 머쉬룸이었습니다. 채소 배달료가 있어서 에그마요와 페퍼로니를 추가했습니다. 채소 배달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 가격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맛은 괜찮았습니다. 보고 있는 영상은 제 밥 친구 중 한 분인 매경 유튜브를 담당하고 계시는 홍장원 특파원님이십니다. 정말 성실하게 미증시 소식을 전달해 주셔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퇴사 여행을 마치고 월요일 새벽 비행기로 귀국했던 터라 정신이 조금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수할 종목들을 빠르게 추렸고 월화는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불장의 기운과 테마 수만매로 수, 목, 금 각 한 종목씩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불장이었기 때문에 계좌 손익도 괜찮았던 한 주였습니다. 종목과 매매 일지는 영상 뒤편에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개인 사무실을 차리다 보니 육아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개인 사무실 출퇴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비교적 이동이나 일정 조율이 자유롭고 출퇴근 시간이 짧다 보니 그만큼 육아에 신경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육아로 많이 힘들고 더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제가 요리할 수 있는 날이면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날 먹은 음식은 소불고기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소불고기는 쿠팡에서 시켰습니다. 빵은 참고로 곤약으로 만든 치아바타입니다. 빵이 타지 않는지 한 번씩 잘 체크해주면 됩니다. 소불고기가 어느 정도 익고 소불고기랑 빵이 다 구워지면은 빵 위에 생 양파를 얹고 소불고기와 치즈를 얹어줍니다. 참고로 와이프 손입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추가로 데펴주고 나서 루꼴라를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지금 보니 고기 폭탄 샌드위치네요. 루꼴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먹으니 참 맛있었습니다. 육아하시는 집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거실이 육아용품들로 점령되었습니다. 취향에 따라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 먹으면 됩니다. 커피는 쿠팡에서 산 콜드브루인데요. 우유에 타 먹으면 맛있는 라떼가 됩니다. 다음은 주말에 먹었던 훈제 오리입니다. 육아하면서 요리하면 아기가 올 때 정신없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44주년이라고 100g을 더 주고 있는 듯한데요. 지금은 13,980원인데 할인할 때 사서 9,800원에 샀었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와이프한테 혼나기 때문에 양파와 파를 넣어줍니다. 오리 그림이 나오고 야채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불을 살짝 줄이고 몇 분 볶아주면 됩니다. 같이 곁들여 먹은 음식들은 근처 아파트 장렬릴 때 사온 회무침이랑 그리고 쿠팡에서 시킨 매운 실비 파김치 그리고 킥이었던 생와사비입니다. 둘 다 쿠팡에서 아직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상은 여기까지고요. 휴식하기 좋은 카페도 다녀왔었는데 영상을 못 담았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소소한 일상도 더 많이 담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간단하게 매매 복귀해 보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날 수요일 날 GST 3분의 1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고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로는 TSMC양 전기식 칠러 제품 공급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통과된 거는 아닌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 테스트 콜 통과하는 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물론 영역은 다르지만은 액침 냉각 관련주 중에 TSMC의 제품 납입에 성공을 한다? 이건 매우 큰 재료이기 때문에 기대감만 가지고도 상당한 큰 상승을 이뤘었던 종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LG U+와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시스템 MOU 체결한 적이 있고요. 요즘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 잘 나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LS 일렉트릭과도 데이터 센터 국산화 협력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GST 매매 내역 체크해 보겠습니다. GST는 물량을 조금씩 계속 모아갔던 종목이고요. 사실은 이 앞선 기준봉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기준봉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나오고 1차 반등 이후 음봉으로 강하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41선 위에서 주가가 유지하고 있다가 이전 고점 라인을 돌파한 걸 확인을 하고 1차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눌렸고 추세는 살아있고 재료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말은 반도체가 반등하고 AI 반등하면은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한번 주가가 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재료가 바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옵니다. 그걸 기대하고 모아갔고요. 이때 한번 목표가에 도달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조금 차이로 다시 밀렸었고 이때는 이제 8월에는 제가 거의 매수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8월 장은 너무나 매매하기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최대한 최소한만 매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로 물량은 투입하진 않았고 잘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수요일 날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11일 날 목요일 SPG 3분의 1 매도했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감속기 관련주랑 삼성전자 보핏의 액추에이터 단독으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확실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감속기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로봇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키워드 나온다 하시면은 매우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매매 타점 살펴보면요. 이전에도 사실 6월에 이미 한번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그때는 한 절반 정도 300만 원 정도 익절하고 그 이후에 눌린 구간에서 모아갔었는데 로봇 테마가 그때 바로 올 줄 알았는데 한 차례 쉬었습니다. 조정 쭉 나왔고 오히려 이거는 로봇은 올해 올 수밖에 하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들도 많았고 삼성 보핏이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그 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엔비디아가 제슨토르 관련돼서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일정들이 로봇 관련된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들이 안 터지더라도 요번에 로봇 상승을 이끌었던 노란봉투법 그러니까는 어차피 갈 테마나 어차피 갈 섹터는 알아서 재료를 찾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과 로봇은 상관이 없는 이슈임에도 노란봉투법이 활성화되면은 결국 로봇 수요가 늘 거다. 이 재료를 엮는 것은 세력이고 언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차피 갈 섹터는 잘 분석만 하고 리스크 관리만 잘 하면은 결국에는 조금 모아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월 10일 금요일 날 카카오페이 3분의 1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고요. 알리페이가 지분 투자를 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상용화되고 자꾸 쓰여야 된다는 그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알리페이랑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용화랑 실사용 관련해서도 뭐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기도 했었고 이후에도 해당 이슈는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만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오버행 이슈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이 점은 해결해야겠지만 일단은 테마 관점에서는 강한 테마이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매매 타점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일단은 한국 귀국하고 나서 새벽에 좀 정신이 좀 몽롱했지만은 일단은 관련주들 사야 될 종목들 좀 빨리 추렸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음봉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이거 매수한 이유는 지난 영상 첫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준봉 이거 트레이더들한테 모두 다 기준봉입니다. 이 기준봉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게 데서 나왔으면은 과하게 벌써 저점 대비 뭐 5배 구간에서 나왔으면은 다음 타점도
보통은 21선이나 또 61선에서 많이 잡겠지만 여기서 잡았어도 괜찮았겠죠. 근데 더 낮은 곳에서 더 과한 낙폭과대 구간을 기다리면은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도 그걸 그대로 이왕이면 음봉에서 잡는 것보다는 양봉 한번 확인하고 한 2,000주 정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일단 1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금요일 날 매도 날 아침에 한 번 더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원하는 만큼은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 전날 스테이블 코인이 그 서클이 오랜 조정 이후 거의 20% 가까이 폭등을 한 번을 했었고요. 당연히 카카오페이도 갭이 뜨고 슈팅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초반에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때 한 1% 내전후로 밑에까지 심지어 음봉고까지 물량을 싹 깔아놨는데 제대로 잡히진 않았고 한 200주 정도만 맞네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 매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슈팅 구간에서 한 7% 수익 정도 구간에서 3분의 1, 24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큰 추세를 전환시켰던 파동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고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자. 이 말 아까 전에 GST랑 자, 슈팅이 나오고 이 정배열 되어가는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자. 당연히 재료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올해 아직 가지 않은 주요 섹터 종목들, 좋은 종목이고 또 재료까지 타면은 기회 줄 때 모아가자. SPG겠죠. 잘 이미 분석했던 종목이고 로봇 나올 거 알면은 로봇이 사실 재무나 이런 것들이 좋을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추리다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비티즈랑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SPG 이 세 종목 올해 또 많이 매매했던 종목인데 사실 SPG는 그 두 종목에 비해서 아직 슈팅은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이 더 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 대장주는 뒤에 매우 높은 확률로 반등 파동이 나온다. 카카오페이 대장주였던 만큼 뒷파동도 강하게 나온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매매 소감입니다. 기다림은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사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주에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이지만은 GST랑 SPG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8월에 조선 섹터 아니었으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저도 기회비행 때문에 사실 이거 팔아야 되나 매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기 때 갈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기다렸고 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 열매는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은 기대보다 높고 조정은 예상보다 깊다. 최근 매매 트렌드죠. 상승은 보통 여기서 뭐 눌림 나오고 조정 나오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갈 종목 가버리고 보통은 이 정도에서 반등 나와야 되는데 그냥 눌러버리고 이 정도에서 반등 나왔는데 그냥 한 번 더 눌러버리고 그래서 최근 시장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인 기법이나 고정적인 패턴은 없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으면은 더 가고 시장이 안 좋으면 갈 종목도 안 가고 또 매매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해줘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실현손익 정리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주말에 베트남에서 있었고 월요일 새벽 비행기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어서 월요일 날은 막 크게 매매하기보다는 그때 카카오페이랑 2차 전지 관련주 하나 매집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은 특별히 익절한 거 없었고 수요일에 GST 그다음에 목요일 날 SPG 금요일 날 카카오페이 이렇게 실현 손익을 챙겼고 실현 총 손익은 641만 2천 원 챙겼었고요. 일별 계좌 수익률 현황으로 보면요.
참고로 저는 그 달에 주차를 기준을 제대로 안 잡으면은 매번 뭐 1주차가 되기도 하고 5주차가 되기도 해서 저는 일요일 주일 기준으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저한테는 1주차, 9월 1주차 매매 복귀고 토요일까지는 9월 13일까지 조회를 하면은 누적 손익은 2,914만 7천 원. 네. 누적 손익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불장이고 장세가 좋기 때문에 실현 손익과 또 별개로도 그냥 누적 손익은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보통 대부분 이 추이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현 손익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일별 계좌 수익률 둘 다 좋을 때도 있지만은 어쩔 때는 수익률 현황은 좋은데 실현 손익은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FOMC 금리 인하가 발표될 거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 발표 이후 파월의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하 의지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시장도 불장이고 상승장이기 때문에 놓쳐선 안 되는 정말 투자자에게 있어 중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유부남이라면 남편의 목숨이 하나뿐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결혼 기념일이 이번 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들의 100일 잔치도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간혹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가치들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번 한 주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가치들 중에 놓친 것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퀄리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